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준비됐나요? 예, 대담한 만남 우선 페이스북 라이브부터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네. 예, 녹화 이제 진행해 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일국입니다. 저희 대담한 만남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이나 알아볼 만한 정보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송옥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뭐 정치인으로서 지역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쩌면 좀 생소한 정치인으로 이 시간에 어쩌면 처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한번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라고 합니다.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화성 출신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당에서는 미세먼지 특별위원장 활동을 하고 또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프로그램은 물론 방송으로도 나중에 편집이 돼서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SNS 상을 네. 의원님 이제 네, 페이스북으로 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가 네, 이제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시청하신 분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어쩌면 네. 이제 많이 남겨주실 텐데요. 나중에 이제 댓글이 좀 올라오면 함께 댓글을 한번 살펴보기도 네, 네. 하고 의원님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SNS 활동상도 좀 한번 함께 네. 알아보는 시간 네.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봐야 할 텐데요. 아까 석포리, 네. 예, 장안면 석포리죠? 예, 장안면 어떻게 보면 석포리요. 화성의 이제 남서쪽 끝에 있는 곳인데, 고향이 화성이고 화성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계속 집안 식구들도 거기 좀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화성분들이 보니까 막 이웃집, 옆집, 윗집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많이 일가를 이루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석포리 출신이고 외갓집도 석포리세요. 바로 예. 옆 동네인 거고요. 예. 저희 이제 아버지 본가는 우정이라는 바로 옆 동네거든요. 바로 옆 우정 동네죠. 하수비에 예. 계시고 뭐 둘째 집이나 셋째 집이나 뭐 이모부나 다 화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안들이 이제 화성 토박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주로 바닷가 쪽, 그다음에 약간 남쪽에 이렇게 많이 사시겠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염전을 하셔갖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바다를 막지 않았으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바닷물이 예. 들어오는 그쪽 바다 쪽이죠. 알겠습니다. 예. 집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갓집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그 차병혁 독립운동가라고 예. 저희 외 증조부신 예, 거죠. 증조부신가요? 예, 외 증조부신데 그때 이제 우정하고 장안에서 독립운동이 좀 크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 만세운동도 좀 주도도 하시고 주재소도 습격을 해가지고 그때 체포가 되셔서 서대문 형무소에 3년 가까이 이제 투옥을 하셨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쪽에 그래서 만세길인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만세길. 만들죠. 알겠습니다. 네.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례대표지만 네. 지금 첫 국회의원까지 되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국회의원으로 이제 한번 3년간 생활하셨는데, 곁에서 보시기만 하시다가 직접 해보신 거 어떠세요? 겉에서 보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부분들이 많겠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할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고요. 또 노동과 관련된 것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법 제도나 그런 개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고 그러냐고 이제 예, 예.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기에 따라서는 휴일도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일 때도 예. 있고 또 보면 우리 3대 업종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 정말 극한 직업이죠, 이게. 그쵸, 그쵸. 예. 쉽지 않은 직업이죠. 예. 저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구면인데요. 네. 지난 2008년에 제가 뵀습니다. 네. 그때 처음 출마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생활하신 겁니까, 그러면요? 2008년에는 저희 당이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예. 전략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가 사실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예. 다시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예. 당직자 출신으로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비례대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직자 출신이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직자 출신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원님들이 꽤 많으시죠? 주변에 있으시죠? 그렇죠. 많으시죠. 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예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당도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으로 진출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NS 아까 이제 페이스북 네, 라이브 네, 네.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그러면 일단 페이스북 라이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네. 그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자, 한번 올려봐 주시죠. 예, 댓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좀 크게 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자분들이 저 녹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전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댓글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하트가 좀 보이고요.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 SH신이라고 해주신 분이 하트를 3개 해주시고,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주로 간단하게 응원하는 댓글들이고요. 응원합니다라는 권민혜 씨도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주로 이제 응원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네요. 아마도 떨릴까봐 이렇게 잘하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지역에서는 또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렇죠. 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페이스북은 자주 하긴 하지만 저렇게 라이브로 한 적은 없어서. 그러세요? 예, 예. 또 직접 출연도 하셨으니까 더 그러실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활동, 페이스북 활동, SNS 활동을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진들을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예. 저기 보니까,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저희 대한노인의 화성시지회 정일섭 회장님이신데요. 예, 예. 예, 노인 정책과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시고 저희가 이제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으셨어요? 노인 관련해서? 예, 노인 관련된 부분들은 경로당에 대한 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 활동을 하는데 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 지금 고령화 사회나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화성 이 갑 지역이 서부 예.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볼까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 하신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미리 올려놓으셨군요. 예,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 예, 이거는 누구신가요? 이렇게 두 분이서 나란히 사진을 찍으셨는데 뒤에 볼링장인가요, 저게? 예, 저희가 예. 이제 일요일 날이 주로 보니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일요일 날 저렇게 부지런하고 바쁘게 다니시는 분이 예, 저 예. 말고 더 많다는 걸 아. 알았는데요. 이제 생활체육 배드민턴도 하시고 조기축구회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 같고요. 배드민턴 또 약간 볼링인 거죠 앞부분은. 예. 예,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고요. 아마 저건 의정 활동이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조금 더 내려보죠.
요 촬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네, 요거. 요건 어떤 내용이시죠? 예, 저희 화성에는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 문제가 좀 많은데요. 저 비봉 청율이라는 부분에 예, 예. 사실은 무단 방치 폐기물이 많이 적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예. 1000톤에서 1400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고물상으로 위장해서 안 보이다가 저기 있는 사업자는 사실은 먹튀를 해서 도망을 가고 주민들이 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어서 방송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현장에 가서 예, 저 예.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이제 이슈화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거 한번 좀 볼까요? 쭉 한번 내려보죠. 아마 조금 전에 지나간 건 의원님 의정보고서 같은 거였던 것 같고요. 네, 아 그거요. 예, 입법 벌이한 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요. 아, 그러세요? 네. 조금 전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이게, 그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같은- 바로 그때 네, 장면인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래요. 쭉 한번 보죠. 이거는 또 뭔가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내용. 저희가 어떤 이제 활동이세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이라든지 노동권을 좀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부분인 거고요. 저거는 이제 경기도청에서 저희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기 바로 직전에 예. 행사를 한 거예요. 여성위원회랑 같이 해서요. 아, 그럼 지역의 뭐 도의원, 시의원분들도 좀 오시고 그러셨겠네요. 저거 할 때는 이제 백혜련 의원이 당의 여성위원장이고 몇몇 정치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댓글 보니까는 여성 할당제, 뭐 미투, 뭐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 있고요. 단속을 좀 제대로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남녀 권리가 동일합니다. 또 남성분은 또 할 말이 또 있으신가 보네요. 네. 참 저게 예민한 현안이에요. 저게 그렇게 쉽지 않은 현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저렇게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그 답글을 이렇게 좀 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짧게 이제 답글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직접 네. 보통 그 SNS에 보통 직접 글도 좀 쓰시고 그러세요? 네, 비서관들이 솔직히, 쓰는 경우도 예, 있고. 그렇지 솔직히 않습니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자주는 못 쓰고요. 꼭 필요하거나 제가 좀 해야 될 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의원실에서 다는 경우가 많죠. 대체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 당대표하고 지금 같이 사진을 찍은 그림인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저거는? 저거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예. 광주시랑 이제 현대차랑 해서 그렇죠. 타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광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좀 더 확산시키자 그래서 당 차원에서 만든 상생형 일자리 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당 대표님이 첫 회의인데 예. 오셔서 임명장 주시고 이제 예. 잘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 지역에도 저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기 지역은 아직 신청은 안 한 부분인 거고요. 저게 이제 예. 울산이라든지 대구나 해서 약간 공장에 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좀 신청하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앞으로 더 나오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SNS에 뭐 질문 하나가 올라왔답니다. 의원님 질문이.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확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여주세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잠시 뒤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잠깐
예. 우정 장안 출신으로 더욱더 응원 바랍니다. 뭐 이런 고향분이 네, 저 댓글을 하신 올리신 분은 분. 우정분이시죠. 아, 그러세요? 아, 아는 분이십니까? 아, 그야말로 페북 친구시네요. 예, 패친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는 질문 뭐 하나 올라온 거 있던데요. 한번 볼까요? 얼굴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름을 아는 분들도 이제 꽤 있으시겠네요. 이 SNS 하시면서. 그렇죠. 네. 지역 분들로. 네, 네, 네. 예, 예. 예. SNS 라이브에 질문이 지금 올라온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예. 예, 좀 크게 보여주세요. 예.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김선웅 선생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네. 어떤 내용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인상적인. 네. 저희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활동하는 의원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되세요. 꽤 많으시네요. 예, 근데 저 을지로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노조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예. 비노조라든지 거기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제 현장 관련된 걸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노동자 중에 평택에 있는 이 대기업에서 하는 건설 현장인데 예.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셔요. 그래서 탈의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한 10대 명의 의원들이 평택까지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근무 여건이 좀 개선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사명감, 자부심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활동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더 한번 좀 볼 수 있고, 예,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지역 환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뭐 감사하다는 뜻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권민혜 씨가 남겨주셨네요. 화성 그럼 또 환경 문제가 네. 의원님은 또 환노위시고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화성 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현안이 여러 가지긴 합니다만, 예,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딱 가지고 계시는 어떤 생각, 화성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화성이 천혜의 곳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조화로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부분이 지금 화홍지구 이제 매립한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개발 위주로다가 뭘 하려고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아 이렇게 그 자연환경이라든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를 하고 나면 서울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예. 자연도 느끼고 바다도 느끼면서 습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곳인데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개선시키거나 방향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화성호가 그 상당히 관심사로 두고 계시는 네, 그런 그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보면은 SNS를 통해서도 많이 오는데요. 네. 의원님이 그 이 민원 같은 것들을 접하고 또 뭐 해소하고 뭐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뭐 민원이요? 지역에. 예. 예. 그것도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에 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 화성이 지역이 넓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게 들어올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환경의식이라든지 본인들한테 미칠 영향이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서 이제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인들이나 자손들이 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예.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본인들이 잘못했다 반성을 하면서 저희한테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해결해달라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무겁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든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해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동의해 놓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화성에 그런 데가 많죠. 많죠. 네, 참 그게 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워낙 네, 넓어서 그럴 네,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성이.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SNS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네. 올라오고 소통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SNS를 네. 통해서요. 네, 지금까지 SNS 먼저 진행 사항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요? 아니요? 이것도- 계속 녹화는 진행해 갈 겁니다. 예. 예, 예. 천천히 하시죠. 저도 물이나 좀 마시고. 제 목소리가 괜찮아요? 예, 괜찮으세요. 이거 막혀 있는데 지금. 약간 비음이 있으신데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목소리가 지금 더 좋은데. SNS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왜 이런 말씀 하시나 그러는데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시대요. 예. 약간 그래도 그래서 재채기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지금 녹화 시작하시면서 상당히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예.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 2부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앞에 이제 그러고 나서 지역 현안 쪽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이제 비례대표시긴 하지만 네, 네. 이제 지역 사무실을 내셨습니다. 네. 예, 어디다 내셨습니까? 지금 딱 6개월 됐는데요. 예. 향남에 냈습니다. 향남에 읍사무소 맞은편에 예. 이 대각선을 이루게 그렇게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시지만 지역 사무실을 내셨다. 또 거기가 고향이시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한번 출마하신 적도 있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인데 네. 바로 그 추측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측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고요. 의원님한테 직접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2008년에 출마를 하고 중앙당으로 복귀하고 이제 비례의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례의원은 그냥 전문성 가지고 비례만 하면 되지 지역을 왜 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 상당히 안타까움이 좀 많았었어요. 예. 이에 지역 주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의지와 역량 있는 뭐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닌 거고 예. 좀 더 의식 있거나 잘 추진을 하면 좀 예. 지금보다 나아질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걱정이 많아서 사무실을 냈고요. 또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잘 지켜봐 주세요. 그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내년에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여쭤보는 거죠. 잘 지켜봐 주시고 아, 잘 지켜봐 달라. 네. 라는 대답을 내년에도 하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예요. 아, 내년에 열심히 이 사전은 하시겠다. 선거운동 아니죠? 아이, 그런 말씀하시고. 예. 곤란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 뭐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올해 1호 법안을 의원께서 내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1호 법안이라는 게 국회 1호 법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라돈 침대라고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 예, 이슈가 예, 많이 침대. 됐는데요. 예. 예.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라돈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트리스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닌 거고 그게 건축물에서도 라돈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이 건축을 하는 건축물을 준공 검사를 할 때 라돈이라든지 이런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예. 측정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어요. 예. 그러면 라돈이라는 것이 지난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침대에서 네, 이제 네. 그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네, 건강에 네, 해롭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네. 건데 다른 데도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죠. 어.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에도 이제 그런 게 내장돼 있거나 네.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서 이제 요청을 하면 라돈 측정기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본인의 그 실내 공기질이나 라돈이 어느 만큼 검출되고 있는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혹시라도 이제 걱정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요청을 하셔서 예. 측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환경 문제 중에서 의원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은 미세먼지입니다. 예. 위원장이시죠? 네. 예. 미세먼지 그 정확하게 그 이름이 뭐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예. 그건 이제 당내에 있는 겁니까? 네, 네, 예. 네. 민주당 안에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지금 3월 달에 참 힘들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맞습니다. 예. 뭐 이게 대책이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이게. 예. 어느 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예. 쉽지 않고 단기간에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민들도 그 정도 이제 생각하고는 계실 텐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국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나 이게 이제 도시나 농촌이나 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는 경유차나 차량에 예.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학비료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불법 소각, 예. 이 논밭에서 소각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고 항만 지역은 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화물차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저감이라든지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제 외국의 요인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 논란이 되죠. 그런 예. 부분들은 환경부 차원이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중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 회의할 때 얘기한 부분이 중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의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대요. 예. 그래서 저희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중국도 좀 있는 편이어서 예. 화력발전소를 일정 정도 가동 중단을 동시에 하는 거를 서로 하자라는 함께. 제안은 예. 좀 했었습니다. 아, 예. 그 정도 협력만 된다라고 하면 네. 불필요하게 또 중국을 한국 사람들이 탓하는 네, 그런 네. 일도 좀 줄지 네, 않을까. 네, 그래 네. 함께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님 오셨으니까 딱 여쭤보고 싶은 게 군공항 문제입니다. 네. 예.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이제 이전하는 문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수원 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부분들은 뭐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예.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뭐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화성이라는 곳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좀 입어왔어요. 군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도 여전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점 쪽은 이제 화성 분들도 예, 거기도 피해 이제 받고 그렇기도 계신다는 하고 얘기죠. 또 예. 이제 저희 서부 지역으로 보면 양감 지역이라는 데가 여전히 네. 그 전투기에 대한 소음 피해도 받으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도 예. 있고 또 매양리에 있는 이제 미군 예. 사격장 때문에도 그동안 많이 고통을 그랬었죠. 받아왔는데 예. 이제 조금 치유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오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성과 수원이 사실은 여기 이제 수원 방송도 수원 화성 오상을 예. 아우르는 부분이라 예. 사실은 인접에 같은 이 범주에 들어있는 도시인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갈등 관계나 대립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해법은 어쨌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인 해법은 네, 네, 네. 뭐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어떤 해법이 있다면 네, 네. 예. 네. 저는 이게 좀 더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얼마 식으로? 전에 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그 대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좀 내셨어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제 군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의 피해라든지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어떤 그 외교 관계라든지 안보 차원이나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이나 네. 미래적인 차원에서 좀 봐서 군공항을 축소하거나 축소요? 점진적으로 좀 폐쇄하거나 다른 대안이나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도 좀 있었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한 것도
수원과 화성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정치라든지 예. 행정하시는 분이나 뭐 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예. 좀 이 부분을 해결할 만한 지혜, 상생 방안 그런 걸 좀 마련하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생 방안이라고는 표현하셨지만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근본적으로 좀 축소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네.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게 뭐 전투 비행장도 거기에 맞게 바꿔가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뭐 다양한 지금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있죠. 두 지역에 있는 행정과 정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치권이라서라도 먼저 그런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극한 대립이 유지되게끔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수원, 오산, 화성에 계신 국회의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자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요. 의원님 임기는 이제 1년 네, 남았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면 총선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이세요?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더 빨리 지나가시죠? 네. 남은 1년 동안은 제가 그동안 한 부분들 중에 못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좀 상임위 활동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다양한 법안들을 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또 을지로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네. 조금 더 권익이라든지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부분들을 좀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뭐 지금까지 한 부분들은 사실은 일부분인 거고 예. 더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년 바쁘게 지내시고 네. 좋은 성과로 희망찬 2020년 네.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SNS에 어떤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일단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예. 조금 전에 올라온 것들이고요. 지수라는 분, 송산에서 걸음이 어려우신 할머님 댁까지 데려다 드리는 모습. 저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걸 누가 보셨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송산에 행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게 예. 빙판이 졌어요. 갑자기 날이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예, 예. 전날에 눈도 오고 그래서. 예. 네, 할머니가 계신데 아주 힘드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면 이렇게 등판에 낙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차로다가 대각 집 태워다 앞까지 드리셨어요? 모셔다 드리고. 그거를 어머니 누가 계십니다. 보신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네, 저분이 네, 그러신가 보셨나 봐요.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응원꾼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젊은 송옥주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젊은 송옥주라는 말이 어떠십니까? 좋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맹활약을 원합니다. 화이팅. 여러 응원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이 많은 글을 올려주신 이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길 보고 해야 돼요? 저를 쳐다보고 좋고, 카메라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게요. 직접 다들 만나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페북에서만 감사하다고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 일일이 손 잡아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화성 이야기, 또 비행장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또 이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네, 되겠다라는 네,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올해도 벌써 전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오게 됩니다.
이제 전에 붙었던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예. 이것도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 이거 어떡하나. 화이팅!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올해도 벌써 전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입니다. 이제 전에 뽑았던 우리 동네 대표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한 만남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그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